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08% 소폭 하락하면서 2,997선으로 3,000선을 넘기지 못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6% 상승하면서 1,03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게임과 메타버스 등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양시장에 모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0.7% 상승 출발 예상이 되면서 3,000선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018선에서 시간 외로 거래가 좀 되는 중이고 코스닥도 0.5%가량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5포인트 넘게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1.7% 상승으로 연속 3개월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들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계속 열고 있는데요.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계속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온라인 소매가 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례적인 시기에 또 기록적인 소비가 계속되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0.1%, S&P 500 지수가 0.4% 가까이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가 0.7%가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 미쳐줄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김범준,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또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작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가 좀 3대 지수 모두 오랜만에 상승해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도 훈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제 지표에 의해서 호재로 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가 3,000선을 만약에 넘는다면 박스권을 좀 뚫을 것으로 보이는데 3,050선을 맞고 다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주신 만큼 아직까지 우리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가요? 예, 뉴욕 증시는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죠. 어제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키는 삼성전자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하락세대를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안착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이 단기 하락세대를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3,050포인트대까지는 1차적인 저항 자리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달에 있어서의 저점 자리대, 그리고 61선 자리대가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이고 10월 달에 고점 자리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일단 타겟팅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여기서 미국 시장이 좀 좋다라고 하더라도 박스 권역을 좀 돌파를 해서 신고가의 흐름들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단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4거래일째 양봉의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약간 1,040포인트 자리대가 일단 1차 목표 라인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뭐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지수는 일단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중소형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제법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부터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박스권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기관 쪽도 어제는 좀 매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매수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기관 쪽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도 코스닥 시장 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게임 쪽이라든가 게임 섹터,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주들, 2차전지, IT 쪽에 있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을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순환매성의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NFT나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변동성 구간들로 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조정의 비밀로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세도 충분히 좀 늘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연말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는데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저가에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을 만들다가 로봇이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도 스마트 공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로봇이 26개 볼트를 좀 보여서 배터리를 좀 장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아차의 EV6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좀 긴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저점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성장을 상승을 해놓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저가를 좀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로보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로보티지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가권역에서 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저점 이탈 자리대를 좀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도 이제 가상자산에 좀 진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영입을 좀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보여지는데 업종에 대한 부분들, 업종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증권 업종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바닥이 먼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단기 추세대의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연말에 좀 배당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메리츠증권이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까지도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메리츠증권이라든가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이 어마무시합니다. 실적도 겁나게 좋죠. 그러면 대신증권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차트의 모습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가장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큐브엔터입니다. 장대 음봉 이후에 어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는데요. 그러니까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22,000원대 중반 고자리대까지 눌러주면 좀 괜찮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바닥을 좀 탈피를 해주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7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견이 됐었고 어제는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 들어왔지만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추려하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정부의 청사진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는데 이 정부가 국내 우주 산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국산의 발사체를 40차례 쏘아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폐배터리 관련주도 노스볼트의 재활용 성공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고요. 이 펄어비스가 검은 사박 PC 버전의 중국 퍼블리싱 계약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게임 관련주 잘 체크해 보시겠고요. 휴젤도 파마리서치의 보톡스 생산 재개 소식에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출발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00원 챙겨가면서 7만 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흐름이 좋은데 0.9% 가까이 올라가면서 11만 3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엇갈린 방향인데 일단 카카오가 0.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네이버가 0.25%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위 자리에서 4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7%가량 조정 나오면서 8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 넘는 상승으로 나홀로 1% 이렇게 출발하고 있네요. 삼성 SDI가 77만 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 LG화학이 강보합권에서 따라가면서 7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가 단 10,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네요. 이제 현대차와 기아는 보합권 그리고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딱 3,000포인트를 현재는 찍었는데 아직 안착한 상태는 아니라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0.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34%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4포인트 정도 챙겨가고 있네요. 1,03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정도 오르면서 1,183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해주고 있지만 오늘 장 초반부터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기관의 매도 물량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한 모습 보여줬던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 카카오게임즈가 6%가량 올라가면서 11만 5,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인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다른 종목들 에코프로비엠도 좀 강보합권 이상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LNF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4% 급등하면서 현재 2차 전지 LNF 쪽으로 조금 더 매수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이번 장 일단 위메이드가 최근에 신고가 흐름 계속 어제까지만 해도 이어갔는데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 가까이 떨어지면서 20만 2,4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헬스케어와는 반대로 오늘 좀 약보합권에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HLB와 SK머티리얼즈도 상승으로 오늘 출발하는데 SK머티리얼즈가 전일 대비 8,300원 정도 챙겨가면서 40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시간 전에 잠깐 뵀는데 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도 개장 시간을 챙겨주시러 함께 와주셨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형주로 알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종목 잠시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77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해서 이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조금씩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사실 워낙 대기업이라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뛰어난 업체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모더나 관련 이제 대표주인데 삼바가 그 모더나 그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통해서 그 맥신저 리브엑산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또 그 단일 공장 기준으로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인 제4공장이 2022년부터 이제 부분 가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도 사실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그 능력은 후발주자 기업들과는 격차가 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더 벌어질 수 있고 특히나 이 4공장 같은 경우는 좀 독보적인 그 생산 능력과 최신 설비가 또 직결한 라인이라서 삼바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할 것이고 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워낙 부담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매수를 해도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차피 매수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비중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이게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이 심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당 가격이 높으면 좀 잘 안 사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삼바를 추천해주는 분들을 거의 찾기 힘든데 어쨌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좀 하셔야 하고 일단은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세계 1위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이런 것만 봐도 조금 시간을 주더라도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매해서 들고 가도 되는 그런 원동력이 또 될 수가 있고 또 삼바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주가 부양에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서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정확히 언제 했냐면은 10월 14일에 했습니다. 10월 14일에. 투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했거든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그때 당시 주가랑 지금 주가랑 완전 똑같아요. 거의 수평이라고 봐야 되고 물론 그 10월 14일부터는 제가 봤는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올랐다가 최근에 좀 빠지고 다시 반등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다시 수평이 됐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바뀐 거는 회사는 바뀌지 않았고 주주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이제 국내 시장 그 점유율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뭐 커머스나 그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컨텐츠 등 뭐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21년도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이 이제 보니까 플랫폼이 55.8%, 컨텐츠가 44.2%를 이제 반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간 경쟁사 네이버에 비해서 해외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웹툰 플랫폼 피코마가 일본 시장에서 1위를 계속 또 차지하고 또 어쨌거나 좀 해외 사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 달에는 이제 그 내수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정부로부터 좀 강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주가의 흔들림이 있다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현재 자리에서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거나
카카오 자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꾸준하게 매년마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정부의 제재가 좀 걸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신규 사업 확장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맞지만 기존 사업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괜찮고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2020년도부터는 물론 많이 성장을 했어요. 440%가 넘는 고공 성장을 했고 주가는 또 현재 최고점에서부터는 마이너스 한 26%, 26, 25% 정도 하락한 상태이긴 한데 뭐 이렇게 내려왔어도 아직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른 폭을 본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카카오가 성장을 했고 또 시장에서 밸류 값을 잘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주가적으로는 사실 앞으로 더 카카오가 성장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바로 보인다면은 주가에 반드시 또 반영이 될 거라서 천천히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25% 이렇게 거의 30% 정도 빠졌는데 이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무너졌냐, 아니면은 카카오가 앞으로 발전을 더 이상 못하는 거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성장 문어발식으로 가던 것들의 다리가 몇 개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 사업을 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는 이제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거는 아니고 최소 지금으로부터 반년 이상은 좀 들고 가야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최근에 음원 플랫폼 멜론 또 인수를 했고 유재석이 있는 연예기획사 안테나를 카카오엔터가 또 지분 100% 확보하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죠. 저 카카오엔터 보니까 현재 가치가 11조, 12조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아무래도 국민 MC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재석도 카카오엔터에 투자를 한 소식도 있어가지고 장외주식에서 거래 대금이 말도 안 되게 크게 오르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기대감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카카오 그룹의 힘이 또 실려주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 자체 성장성을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방금 제가 카카오 얘기를 해드린 것도 마지막 부분만 제외하면요. 지난달에 얘기한 거랑 70% 정도는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주가적으로 차이는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가져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는 맥스트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 지금 14%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AR 원천 기술에 개발해온 기술 전문 기업이고요. 맥스트 주가가 메타버스 ETF 상장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맥스트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최근엔 주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어제는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카메라에 대한 기술 관련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내 처리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다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논문 사항은 관련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88,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정말 꾸준하게 올라온 종목이고 10월 중반에 54,000원부터 오늘 89,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50%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완만하게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종목입니다. 89,100원 최근에 오늘 장 초반에 좀 터치를 했고 지금도 그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4% 급등하고 있네요.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삼형 SNC입니다. 언제 저렇게 20%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83%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용 온습도 센서를 개발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면서 좀 기대감에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센서를 활용하면 수소 연료 전지 배터리의 효율을 1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최초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성장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 수소 연료 장치의 효율성을 개선해서 이 전기 배터리 수준에 버금가는 에너지 효율성을 구현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14,500원대 주가 거래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삼형 SNC는 정말 계속 하락 트렌드 걸으면서 내려온 종목이었습니다. 11,650원까지 주가 터치했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15,600원 장 초반에 터치를 했었네요. 지금은 윗꼬리, 아랫꼬리 둘 다 달리면서 이 방향을 조절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14,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아침 인사말인데 상한가 정말 오늘 많은 종목들, 우리 시청자님들 종목들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모두 하락 전환했고 이 개인들이 강하게 이 매도 물량들을 받아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장 상황부터 종목별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장중에 제가 자연과 환경 종목이 마이너스 18% 정도 좀 크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이제 매도 의견을 입절하셔라 남겨드렸던 종목인데 아침에 시초 갭으로 18% 정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은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 정치 테마주 이슈만으로 올라간 종목들의 끝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위험한 무서운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는 아마존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장중에 15% 급등 마무리가 됐고 장중에는 약 20%까지 폭등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스마트폰용 반도체 공급업체 퀄컴이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삼성전자와 BMW와 협업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나가겠다. 자동차용 반도체 등 새로운 영역으로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앞으로는 미래차 전환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사업 영역도 다각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일단은 주요 고객사였던 퀄컴의 주요 고객사였던 애플의 그런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으로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갱신한 모습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미국 통신용 반도체 업체 퀄컴이 신고가 랠리를 만들었고요. 기존 CPU 중앙 처리 장치에 절대 강자였던 인텔을 위협하는 AMD가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PC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번 달 우리 10월 달에는 랩탑 수요가 컴퓨터의 수요가 감소했다. 하지만 예상만큼은 감소하지 않았다. 물음표에 대한 이슈. 내가 더 많이 PC 판매가 감소할 것 같았지만 그거보다는 예상만큼 랩탑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이슈로 플러스 4%의 AMD 폭등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신고가 돌파 시도하는 자리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 결과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신고가 랠리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전망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000원 돌파한다면 79,000원까지는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매매 시그널에서 SK하이닉스가 9만원 구간을 지날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10만원, 12만원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1만원까지 9만원 대비 20% 한 달 만에 지금 폭등 나왔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이 미국 일정 수행하시면서 20조 파운드에 대한 투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반도체 대규모 투자 단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다시 한번 테마 만들어낼 수 있음 염두하시면서 리비안 전기차 관련주 우리 오늘 아침에는 크래프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인데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4대 외연은 반도체다라는 부분 명심하시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시황 내용인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메가 키워드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NFT. 자, 게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메타버스 도입하고 NFT 도입해서 게임 아이템을 NFT로 팔고 게임의 보상을 코인으로 주면서 그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기존의 재미로만 하던 게임이 혹은 재미를 위해 과금을 유도하던 게임이 지금은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받고 그 코인을 현금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구조,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 메타버스 NFT 관련된 이슈를 붙이는 기업들이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수백 %, 많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작년에 메가 키워드는 코로나 관련주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트라이 하겠습니다. 라는 이슈 가지고 과거의 실적에 무관하게 신풍제약, 치료제 이슈로 4,000% 올라갔고요. DNA 링크,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1,500% 폭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 상승 없이 이러한 이슈, MSG, 조미료, 우리 이런 이슈 덧붙여서 실적 기반하지 않고 올라간 종목들은 우리 작년 하반기 코로나 관련주 폭발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폭발한 고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나오지 않고 치료제, 백신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결과적으로는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부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도 메타버스 NFT 관련주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바닥에서 공략하셨거나 대시세 상승 초입에 공략한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바닥에 저평가 대바닥에 위치해 있는 혹은 이제 막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그널은 대놓고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 전일자 기준 2,400억, 2,500억 정도가 되는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주입니다. 자, 무증 이슈로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우리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이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한 주당 2주를 배정해서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공시를 우리 이번 주 월요일에 진행을 했고요. 자, 이런 공시를 내고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장 마감하고 우리 어제 화요일에 소수 계좌에서 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자, 어찌됐건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대량의 매수를 전일자 진행했고 전일자 상한가 마무리가 되었다. 자, 신규 상장된 종목이 상장된 직후에 고가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를 화요일에 설명한 것이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 천명한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 무상증자 기준일이 11월 30일입니다. 이번 달 30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분들에게 무상으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2주,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2,000주, 10,0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20,000주를 무상으로 주식을 중자에서 나눠주겠다라는 호재이기 때문에 자, 이 무상증자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월 30일이 무상증자 기준일이기 때문에 11월 29일까지 주주해야 됩니다. 우리 주식 거래는 매수하면은 트레이딩 기준 이틀 뒤 내가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29일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전까지 무상증자 받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무상증자 매수세가 받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자, 지금 종가 어제 102,000원, 현재가
10만 4천 원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자, 밑으로 9만 2천 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저는 평단가가 좀 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8만 2천 원, 8만 7천 원 구간 넉넉하게 지지선 잡고 최종 목표가 13만 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더 수익과 행복을 극대화시키면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시그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남성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본 종목은 시가총액 1,1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좀 부각이 된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자동차 관련 디지털 전자기기 관련된 도매업체입니다. 차량용 전장 부품도 판매하기도 하고, 카오디오, 비디오, 그런 판독에 대한 GPS 기능을 갖는 디지털 방법 촬영기기 및 특허 등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종목이 과거 어떻게 보면은 전자기기 도매업체인데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GPS 기능을 갖는 우리 촬영기기를 통해서 GPS 촬영기기에 대한 특허권,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최대 주주가 지분 약 50%를 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시가총액 1,200억인데 제주주가 지금 50%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 밑으로 남은 유통주식수 600억 정도만 잠그면 주가 핸들링이 좀 용이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작년 3월달 1,000원에서 최근 주가 고가 5,000원까지 5배 정도 폭등한 이후에 지금 박스권 구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1,200억인데 과거 주가 1,000원이었을 때는 시총이 얼마였다? 우리 3분의 1 하면은 대충 300억에서 400억이었고, 여기서 대주주가 지분 50% 담겨 있었다면, 자, 200억만 있었으면 이 유통주식수를 전부 다 잠그고 5,000원까지 시세를 좀 분출시키기 좀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자, 일단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1,000원, 2,000원 부근까지 오면은, 자, 바닥에서 공략하시는 거는 좀 안전할 수 있다. 좋은 매매 전략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지만, 자, 지금의 구간은 일봉상 우리 추세 허리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 구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봉상 추세 하단 2,700원, 2,000 정도 하겠습니다. 2,700원, 3,000원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진행하시고, 위로 추가 상승 시 기술적 반등 시 1차 3,800원, 2차 4,000원에서 4,400원 구간 목표로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서 차익 실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해 나가면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플레이그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본 종목은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NFT, 최근 가장 뜨거운 메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말 NFT와 소셜 카지노 사업을 우리가 기존부터 해왔습니다. 이런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NFT 사업 다 잘 가니까 우리도 해볼게요. 우리 신사업 진출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그냥 트라이 하겠다. 우리가 이거 NFT 사업 해보겠다라는 말만으로 이미 주가는 5배, 6배 폭등한 상황입니다. 최근 NFT, 메타버스, 어떤 관련된 사업들 우리 사업에 도입하겠다라는 말만 하면은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코로나 치료제, 백신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 말만으로 폭등한 종목들, 실적에 기반하지 않은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가늠을 해본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본 종목 추격 매수보다는 매도해야 될 때라는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현재가 2,700원 기준 2,500원 구간에 이탈한다면 저는 본 종목 비중 축소, 그리고 청산 후에 다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교체 진행하시는 걸 권고 드린다는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그널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듣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성현 전문위원께서 이 원전 관련주들 좀 짚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좀 강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원전 관련주는 정부에서도 계속 입장을 표명하고 또 중국에서도 원전을 더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추세가 좀 살아 있었는데, 오늘 한전 기술도 8% 정도, 9% 정도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도 장 초반에 잠깐 상승세가 떴었는데, 한신기계도 지금 8%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이 원전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뭐 원전 관련 섹터는 아직도 바닥이다.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이 원전주 중에서는 이 시가총액 상위에 해당되는 좀 대형주,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산중공업 자리 잡아주는 한 이 관련된 종목들 다 올라갈 것이고요.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섹터의 흐름들 일전에 좀 강했었죠. 그런데 원전 역시나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이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원전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한 섹터에서 어떤 수급적인 측면들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계속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시세는 안 나왔다. 더 크게 간다라고 봅니다. 원전 관련 섹터는.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SKI 테크놀로지를 좀 먼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 종목 잘 아실 텐데요. SK그룹의 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SKI 테크놀로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도 쪽에 이제 소재 공장이 있고요. 이 중국 쪽이라든가 아니면 폴란드 쪽 이쪽에서도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이 이제 분리막 외에도 향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쪽 소재인 이 플렉시블 커버 윈도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력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2차 전지 분리막 소재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막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리튬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소재,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 4개 중에 하나가 이제 분리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은 좀 차단을 하면서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이 리튬 이온만을 좀 통과를 시켜서 전류를 해주는 그런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에너지 발생에 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지만은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좀 열이 발생을 하면서 발화라든가 폭발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고품질 바탕으로 대규모 초기 투자 그리고 장기간의 어떤 고객사 승인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되면은 공급사가 연결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산업이 이 분리막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분리막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0에서 35% 수준에 달합니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이제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사라고 좀 본다면은 일본, 중국 쪽의 어떤 소수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조 방식이라든가 뭐 원재료에 따라 가지고 건식과 습식으로 좀 나눠지는데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습식 분리막에서 이 굉장히 높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막 개발 방향성은 두께가 얇으면서도 좀 내구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술 좀 활용을 해서 이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1위를 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파르게 증가할 뭐 전기차 배터리용 어떤 분리막 수요 대응을 좀 위해 가지고 이미 캐파 규모도 21년도 기준에서 25년도까지 3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왔었고 이를 반영을 하면은 실적적인 측면은 현 구간이 고가 대비 훨씬 더 좀 저렴한 가격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가격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17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물량을 좀 모아 나가신다면은 18만 원 이상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기술적 관점에서도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우리가 뭐 흔히 잘 아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알죠. 배틀그라운드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테라, 엘리온 뭐 이런 글로벌 게임 관련주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회사가 바로 크래프톤이고 이 매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크래프톤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5,200억 그리고 1,950억 가량이 각각 되고요. 배틀그라운드나 테라가 큰 몫을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가 이제 또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데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 달 11일 기준으로 론칭된 신작 뉴스테이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인도 뭐 수십여 국의 어떤 국가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용자 수라든가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뭐 그 론칭을 할 때 사전 예약자 수만 이제 5,500만 명이 달했었고요. 출시 한 1시간 만에는 DAU는
27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서바이벌 슈팅 게임 장르 특성상에 이 다양한 국가의 어떤 많은 유저들이 초반 게임 접속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이 향후 흥행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이번에 이 게임에서 나왔다, 뉴스테이트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 기준에서는 이 뉴스테이트가 수익화 정상 궤도에 좀 오를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이외에 이제 크래프톤의 게임 라인들이 다각화 국면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장르인 어떤 PC 게임의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또 출시 예정이고, 그 딥러닝 AI 기술에 좀 기반해서 메타버스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도 컨텐츠로 접목시킨다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런 판단을 이 크래프톤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54만 원에서부터 52만 원 적정 매수가 좀 드리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부터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주가가 전고 이상 돌파를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니까 계속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 한 60만 원까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이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어떤 신작 게임, 뉴스테이트의 어떤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 크래프톤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롯데 칠성입니다. 롯데 칠성, 음식료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류의 어떤 종목에서도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 7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850억 수준에서 예상치 기준에서 한 16% 정도 좀 상회를 했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원 부자재의 어떤 부담 등의 어떤 손익 부담 요소가 좀 있긴 했지만은 이 가동률 상승이라든가 또는 믹스 개선, 그리고 비용 효율화 등으로 해서 수익성 개선이 좀 나타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현재 이제 제로 탄산 제품 수요 강세에 좀 힘입어가지고 이 음료 부문의 매출 목표치가 이제 기존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높게 가이던스 상향 발표가 났는데, 이는 이제 뭐 신제품 수요 강세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음료 같은 경우는 뭐 채널 영업적인 어떤 우위적 관점, 그리고 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 억눌린 그런 수요 회복 등이 좀 나타나면서 이 가동률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이 점유율 변동이 이제 제한적인 음료라든가 아니면 소주 시장의 어떤 성격, 그리고 가정용 내에서의 어떤 탄탄한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 맥주 사업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향후 어떤 업소 시장 확대에 따른 어떤 외형 성장, 그리고 가동률 개선을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OEM 기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2년도까지 실적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부담 이런 부분들 역시나 이 가동률 개선 시에 이제 레버리지 효과 이런 부분들로 해서 충분히 상세 가능한 그런 사업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가격에서부터 계속적인 상방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내려올 때마다 한 5% 가격선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신다면은 이런 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보니까 롯데칠성까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조금 큰 만큼 이게 바로 올라간다기보다 점진적인 상승이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세 종목 정도 살펴봤죠.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롯데칠성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주식이란 건 이런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얼마만큼 있는가,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성장이 예상되는 그 기대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세 종목 모두 다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요. 세 종목 다 주목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선 꼭 체크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계속 좀 변동성이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정말 많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낙폭을 확대하면서 외국인까지 매도 전환했는데, 오늘 시장은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장이니만큼 계속해서 좀 이슈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12월 4일 날 우리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시크릿 강연에 여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상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 활용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네, 수요 일정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